윤지영 기자. 네. 어제 이제 국회 방문했던 모습 저희도 잠깐 전해줬잖아요. 네. 어제 보니까 정치부 기자들 만나는 모습 그렇게 크게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먹 인사 나눴는데요. 네.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? 반갑습니다. 윤석열입니다. 예. 여기 한번 요새 악수는 안 된대. 네, 아유, 좋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. 네, 보시면 이 오른손으로 명함을 받아서 왼손에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이 정작 본인 명함은 주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래요? 알고 보니까 이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 명함은 만들지 않았다고 하네요. 이 윤 전 총장 각 언론사가 모여있는 부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돌았는데요. 바로 이 지역 주재 기자실이 있는 이곳에 가서는 좀 특이한 발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. 오. 재미있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. 도성에서 한 600년가량 500년 넘게 사셨으니까. 논산에서요?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이제 학교 다닌다고 예. 공주를 받고 하니까 저희 피는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한 집안이 거기서 500년 이상 살았으니 예. 네.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강원도 언제 오시려고? 무슨 좋아하시는데? 강원도요? 이제 또 가야죠. 조만간. 5월 말에 갔는데 또 네. 자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, 고맙습니다. 나가겠습니다. 대선을 위해서는 지역 민심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윤 전 총장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. 네. 그런데 조부와 부친은 모두 충남 출신입니다. 그래서 충청 지역 언론사를 찾아서는 내 피는 충남이다라고 네. 강조를 해서 이 지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강원 지역 언론사 부스에서는 강원도 자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습 이미 반은 정치인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.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부상한 것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시나요? 글쎄요. 추연 갈등 뭐 이때 아닌가요? 세계일보가 지난해 1월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이게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네. 윤 전 총장이 당시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. 이 지지율 보면 10.8%, 당시 2위였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렇게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 주자 반열에 올려놓은 이 세계일보 부스에 가서는 뭐라고 했는지 그 멘트도 준비를 해봤는데 네. 이 한 기자가 윤 전 총장님을 작년 여론조사에 넣었다가 고생했다. 주위에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겠죠. 그랬더니 윤 전 총장 여기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기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말이죠.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게 이 여론조사 때문에 왔다 이 얘기군요. 자, 어제 보니까 이 언론사 부스를 한 30분 정도 돌았다고 해요. 이 기자들과의 스킨십 지상 과제였겠죠? 네, 당연히 그렇겠죠. 이 어제뿐만 아니라 그제 이 기자회견에서도 기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네. 여기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전화를 그냥 주시지 말고 꼭 필요하면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. 그럼 내가 우리 대변인하고 협의해서 직접 드릴 수 있는 거는 하고 우리 대변인 통해서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자, 미안해요. 편한 것 같아서. 좀 너무한 데 가지고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, 내가 잘 부탁해. 더 팩트 아주 더 팩트 때문에 산불을 못 하겠어. 아까 인사 못 드리니까 인사 좀 드려. 그래, 가자. 네, 산책 윤 전- 얘기가 나오는군요. 네, 그리고 정말로 전화와 문자를 잘 안 받는데 그 부분도 좀 본인이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왜 산책을 못 하겠다고 한 건지 이거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지난 19일 서초동 공원에서의 모습이고 지난 23일 반포 한강공원 또 지난 27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산책을 하는 모습들인데요. 모두 같은 언론사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. 이걸 윤 전 총장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
자, 어쨌든 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잠액이 길었기 때문에 네. 이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. 네, 아무래도 그 부분을 가장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. 이 전원 정치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. 그랬죠. 그래서인지 윤 전 총장 측이 어제 오전 언론사 행사를 이렇게 참석을 하긴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초청받아서 개인적으로 간 일정이었다고 설명을 했고 대선 주자로서 잡은 첫 일정은 이 국회 기자실 방문이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. 이 그런 만큼 전면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 첫 일정으로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. 다만 이 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 아쉬운 점이요? 네, 어제 국회 기자실 방문 이후에 윤 전 총장이 짤막한 인사말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기도 했는데요.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넥타이. 글쎄, 뭐 이것도 푸른색이었나?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.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글쎄, 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? 아,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. 무슨 일이? 글쎄,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양해를 했습니다. 총장님, 이동훈 대변인은 경질이 맞나요? 경질이 맞을까요? 네, 보신 것처럼 준비한 인사말도 잘했고 또 넥타이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온 거다 이렇게 호방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문제는 그 이후에 기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공식 일정 첫날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. 이 앞으로는 이 민감한 질문에도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요. 지금 윤지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마 속 시원한 답변 이 부분들 많은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.